Now, for high altitude jumps, you're going to need oxygen and stabilizers. Well, I must say, compared to your usual requests, jumping out of an airplane is pretty straightforward. And what about getting back into the plane? I'd recommend a good travel agent. Without it landing? Now, that's more like it, Mr. Wayne. 제가 선택한 올해의 마지막 시계는 타임엑스의 익스페디션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건 아니고 최근에 D1 밀라노의 코만도 이후부터 필드워치에 눈이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키필드나 카키킹, 또 시티즌이나 세이코의 필드워치류를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익스페디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익스페디션은 알리를 제외한 기성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도 하고 필드워치들을 가격대별로 구매를 하면서 나중에는 비교를 해보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 참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타임엑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시작을 하기 전에 주제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토론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혹시 시계를 차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어떤 이유로 차고 주무시는지 또 어떤 시계를 차고 주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샤워를 할 때 빼고는 시계를 항상 차고 있는 편입니다. 이전에는 샤워를 할 때도 차고 있었는데 제 피부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습기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피부에 좋지가 않더라고요. 시계를 차고 자는 게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왠지 없으면 좀 허전하기도 하고 새벽에 잠깐 깨서 시간을 확인할 때 핸드폰으로 보면 눈뽕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차고 자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시계를 차고 자느냐? 여러 가지 시계를 차고 자봤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몇 년 동안은 지샥 시계를 차고 잤었고 또 스마트워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스마트 밴드들을 차고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시계 양이 늘어났으니만큼 대중 없이 새로 산 시계나 또 리뷰할 시계들을 차고 잤었고요. 근데 최근에 차고 자는 시계들의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무겁기도 했고 야광이 좋은 시계들도 자다 일어나서 확인하기에는 가독성 문제 같은 게 있었고요. 또 발광이나 지속력 같은 문제가 있기도 했죠. 지샥 시계들은 덩치가 좀 있고 또 스마트 밴드들은 배터리 충전이 귀찮죠. 하지만 최근에 익스페디션을 구매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고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또 말 그대로 일상용 투러치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고 또 차고 자기에도 좋은 타임엑스의 익스페디션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이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드워치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작은 사이즈인 걸 생각했을 때 이 시계는 마냥 작은 시계는 아닙니다. 베젤이 좁기도 하고 또 러그가 긴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큰 시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40mm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기도 하고 덩치도 좀 있는 편이라서 저한테는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두께는 11mm입니다. 글라스가 튀어나와 있지도 않고 사실은 얇은 편에 속하는데 무늬나 문양이 없어서 그런지 도톰한 느낌을 줍니다. 20mm의 러그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폭이 좁고 긴 형태입니다. 다른 시계들에 비해서도 유난히 폭이 좁은 걸 볼 수 있네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꺾여져 있어서 착용감에 도움을 주고 제가 유난히 신경 쓰는 안쪽의 마감도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계들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17cm의) 제 손목에는 이 정도, 또 14.5cm 여성 손목에는 이 정도입니다.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서도 64g입니다. 상당히 가볍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계를 차고 자는데요. 이 가벼운 무게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케이스가 독특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케이스 소재가 독특합니다. 보통 시계들은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를 사용하거나 특이한 경우 브론즈, 우레탄, 나무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이 시계의 경우는 브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브론즈하고는 차이가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먼저 브론즈는 청동을 의미하고 구리의 주석을 주요 합금 원소로 사용한다고 하죠. 브라스는 황동을 의미하고 구리에 아연을 첨가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금속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시계에서의 특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론즈는 파티나가 쉽게 생기는 장점 혹은 단점이 있습니다. 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산화된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계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파티나가 생길 경우에는 특수약품이나 치약 혹은 케첩 등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또 마니아 분들께서는 중요한 커스텀 요소로 생각하시죠. 브라스도 파티나가 생기기는 합니다. 우리 옛날 10원짜리가 황동으로 제작됐다고 하는데 10원짜리를 보시면 파티나가 생기는 걸 흔히 볼 수 있었죠. 다만 브론즈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약하고 또 파티나보다는 변색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흠집에도 예민하고요. 여튼 시계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시계의 경우는 브라스 소재의 어두운 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크게 변색이 되거나 어떤 상처가 생기지는 않아서 육안상으로는 특별한 차이를 못 느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변색이 보이죠? 변색이 진행돼도 보기 싫다기보다는 특유의 느낌이 생길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케이스 상태가 변화하면 제 인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 등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맡기 싫은 동전 냄새가 나지도 않고 표변의 마감도 매끄럽게 잘 처리되어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또 타임엑스의 초창기, 그러니까 워터베리 시계 회사라는 이름이었을 때 그 황동 시계를 제작했던 점을 생각하면 타임엑스가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했다고 확대 해석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시계 케이스가 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타임엑스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글라스는 전혀 튀어나오지 않은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미네랄 글라스는 아무래도 가격을 생각한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주목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글라스에 굴곡이 없어서 인덱스에 왜곡이 없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코팅을 잘했는지 시인성도 좋고 또 검은 다이얼임에도 거울 효과가 거의 없죠. 글라스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케이스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케이스와 다르게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되어 있어서 파티나나 변색으로부터 손목을 보호합니다. 익스페디션 시계의 전형적인 디자인이지만 마감이 좋아서 손톱으로 긁어도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고 나선형 마감으로 유분이 묻는 걸 최소화할 수 있죠. 오픈은 여기 홈으로 하면 되는데 이 말은 이 시계의 방수 성능에 아쉽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이얼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밀턴의 카키필드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이고 필드워치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디자인입니다. 저는 필드워치가 더티 더전풍의 코만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은 맛보기용 필드워치가 되겠습니다. 다이얼 외곽에는 시분 마커들이 또 안쪽에는 12시간계와 24시간계 표기가 있습니다. GMT나 멀티타임 시계가 아닌데 왜 24시간계 표기가 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군에서는 항상 12시간계가 아니라 24시간계로 시간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필드워치들은 군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또 군에서는 24시간계로 시간을 읽으니까 직관적인 표현을 위한 표기로 생각됩니다. 일단 마감들은 좋습니다. 폰트가 좀 안 예쁘긴 하지만 약간 반짝이는 도료로 깔끔하게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인디글로가 있는 만큼 야광은 없고 다이얼의 색깔은 약간 흐린 편입니다. 12시 방향에는 타임엑스와 익스페디션 로고가 또 6시 방향에는 인디글로와 방수 성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디글로야 자랑할 만하지만 방수 성능이나 익스페디션 로고는 없어도 좋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있습니다. 저는 날짜창을 기능적으로는 선호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불필요 요소라 생각하는데요. 이 시계의 날짜창은 디자인적으로도 좋습니다. 보통은 나 날짜창이요, 내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존재감을 뽐내곤 하는데 이 시계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매치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날짜창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잘 디자인된 날짜창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24시간계 표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룬 결과물이겠네요. 지난 워터베리에 있었던 다이얼 안쪽 이물질 같은 것들도 전혀 없이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핸즈들은 검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 또 야광도료도 발라져 있습니다. 사실 인디글로가 있기 때문에 야광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 시계의 포인트는 초침에 있습니다. 화살표 모양이고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타임엑스의 시계들이 초침에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익스페디션의 경우에는 시계의 색상에 따라서 초침 색깔도 다릅니다.
시계의 컨셉이나 스트랩의 색깔과 잘 어울리는 독특하면서도 예쁜 색감의 초침을 사용합니다. 타이맥스는 종종 카시오와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카시오는 같은 가격대라 생각되지 않게 마감이 좋은 반면 타이맥스는 약간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핸즈에 얼룩이 묻어 있기도 하고 또 초침 도색도 뭔가 아쉽습니다. 제가 타이맥스 시계들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인디글로는 이 시계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다이얼 색감이 약간 흐리고 용두가 조금 더 튀어나오기는 하지만 인디글로의 편리함은 이 점들을 커버하고도 남죠. 인디글로는 용두를 눌러서 작동하면 되고 지속시간이라 할 건 없지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은 약간 녹색에 가깝습니다. 인디글로는 푸른빛도 있고 녹색빛도 있는데 필드워치라서 그런지 저는 이 색깔이 더 마음에 듭니다. 발광도 과하지가 않아서 자다가 시간하기 딱 좋습니다. 로고가 없는 반양파 모양 용두는 그립감과 마감이 좋습니다. 용두심도 단단하고요.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잡기도 쉽습니다. 워터베리의 문제였던 이 용두 사용의 회전감도 이 시계에서는 많이 보완됐습니다. 약간 산티나는 무게감에 약간 덜덜덜거리기도 하지만 가격 자체가 저렴하고 쿼츠 시계니까 사용할 일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일 테니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고스트 포지션이 없이 한 번 뽑으면 날짜창, 두 번 뽑으면 해킹 기능과 함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워터베리의 용두는 외형은 좋으나 실속은 없다고 표현했었는데요. 이 시계는 용두도 가격만큼은 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랩은 두 피스로 구분된 컨버스 스트랩입니다. 두께감도 좋고 소재도 좋고 색깔도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이 스트랩은 이 시계의 최악의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까슬거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싸구려 가방의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더하면 더했지 이거랑 비슷하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마모가 된다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상당히 거슬립니다. 또 마감이 좋지 않아서 요즘같이 이런 소재의 옷을 입으면 이게 좀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영상 촬영을 한 후에는 라이터로 싹 지져서 없애버렸지만 좋은 경험은 아니죠. 방수 성능은 5ATM입니다. 필드워치 자체가 방수 성능이 높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또 인디글로와 케이스백 덕분에 방수 성능이 낮은 편입니다. 무브먼트는 날짜창과 3핸즈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맥스 쿼츠 무브먼트입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는 쿼츠 무브먼트니만큼 성능이나 정확도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타이맥스의 무브먼트는 초침 소리가 좀 궁금하시죠? 이 시계는 악명 높은 타이맥스의 시계들 중에서는 비교적 소리가 작은 편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찍은 여러가지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침 소리가 확실히 좀 작은 편이지만 일반 쿼츠 시계에 비해서는 확실히 잘 들립니다. 저는 워터베리 시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이 시계 정도면 준수하다 라고 생각되지만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겠습니다. 익스페디션을 포함해서 타이맥스의 시계들이 국내에서는 지금 가격이 갑자기 껑충 뛰었고 또 판매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3만원, 6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아닌 걸 쉽게 볼 수 있는데요. 10만원을 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맥스를 수입하는 수입처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 구매를 권장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5만원대로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기는 해서 제가 찾은 국내외로 저렴한 링크들을 설명란에 첨부할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다른 모델들도 다양하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5만원에 즐기는 카키필드 맛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카키필드를 포함한 필드워치의 특징들을 잘 녹여내고 있고 또 타이맥스의 개성 그리고 초침 소리나 인디글로들 같은 것들도 잘 녹아있는 재미있는 시계입니다. 사실 시계라는 취미에서는 5만원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또 5만원으로 타이맥스 같은 잘 만든 시계를 경험하기도 어렵죠. 이 시계는 적은 돈으로 큰 걱정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시계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카시오와는 약간의 방향성이 다르긴 하지만 투박하고 거친 느낌과 그 컨셉에는 타이맥스의 시계들이 언제나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더나치스였습니다.